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탄 명절, 성탄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성탄절 연휴 정말 잘 보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서울 수도권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오전에만 딱 눈이 내려서 감스마일 오전에 방송하고 이제 바깥을 보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또 눈싸움 하는 것들도 보고 또 눈썰매를 또 가지고 또 창릉천을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역시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내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번 주가 또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고 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한 주 2023년 돌아보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도 있겠지만 좋았던 기억들만 되새기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들 가지시고 오늘 이번 한 주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한 줄 명언은 감사 스마일이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건데 성실이 곧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서 성실하기까지 하면 더욱 좋겠지만 조금 부족한 실력은 성실로 커버가 되기도 한다. 매일의 성실함이 실력을 만든다는 말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라. 나는 장사의 신이다 중에서 이런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릴 때는 성실이라는 게 실력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를 가야 됐고 또 학교는 결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결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봤더니 12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돌이켜보니까 어릴 때 1학년 때인가 제가 지금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갔다가 빠졌던 걸 빼고는 정말 12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라든지 기타 어떤 또 일을 하면서 참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근면 성실하다는 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뭐 실력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당연히 나의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이게 실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상당히 뭐 머리가 좋거나 또 이렇게 뭐 정말 두뇌질이 빨라서 공부를 또 잘했던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 실력만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성실만 하다고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한 부분이 메워지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제 경험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들께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로 하느냐 그래서 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컨텐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면 주 몇 회 방송을 하느냐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주 6일 방송을 합니다 라고 하면 더더욱 믿질 않습니다. 제가 엊그제 이제 제가 영상 개수를 한번 어떤 분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좀 알려드리면서 확인해 봤더니 영상 개수가 1,50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이 꾸준함 그리고 성실함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 또 되는 그런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의 이 이야기를 갖다가 믿지 못하신다고 하시면 2024년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가 가지고 정말 꾸준히 한 1년만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력이 되고 또 실력이 되게 되면 또 운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배 긍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했는데 뭐 구독자도 늘지도 않고 그다음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고 하다못해 뭐 저를 갖다가 빠숑님이 저를 갖다 초대해 주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저를 갖다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꾸준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당연스럽게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됐고 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제 실력이 또 늘어나는 것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하면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침에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북한산 전경인데요. 제가 어제
연신내 다녀오는 길에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봤더니 달이 떴어요. 그래서 해가 안 졌는데 달이 떴는데 대보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보름이 내일 11월 대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산의 멋진 성탄절의 모습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향 창릉지구 사전청약 기간 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이 지난주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A1하고 S3블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29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 날 나오게 되면, 29일 날 아침에 나오게 되면, 29일 날 이야기 드리고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30날, 제가 12월 마지막 날, 30날, 제가 토요일 날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저는 창릉 A1블럭은 저는 청약을 갖다 하지 않았으면 또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30날이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해서 또 안 하실 건 아니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1블럭보다는 더 좋은 공공 분양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B5블럭과 S11블럭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B5하고 S11블럭이 아마 내년 아니면 내후년으로 밀릴 거예요. 여기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반형이든 아니면 나눔형이든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A1뿐만 아니라 A3블럭, A2블럭, 그리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고양 인력에 보면 A9블럭, A10블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먼저 A1블럭은 그렇게 썩 좋은 입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그래도 하길 희망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관련해가지고 한번 제가 30달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머니투데이의 김평화 기자님의 둔촌 주공 때보다 심각하다. 공사비 1원도 안 준 대조 1구역 공사 멈춘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이 대조 1구역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사업비 5,807억 원의 규모인 서울시 은평구 대조 1구역. 제가 은평구 3대장, 대조 1구역과 가련, 그 다음에 불광 5구역을 갖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조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첫 삽을 뜬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지난 20일이죠. 건설업계 따르면 현대건설은 다음 달 1일, 공교롭게 내년 1월 1일부터 대조 1구역 공사를 멈추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오후에 대조 1구역 조합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을까, 제가 자꾸 이제 그걸 의문을 가졌는데, 일반 분양을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에 해당 현장에 미청구 공사비 약 1,800억 원을 투입했는데, 3,000억 원 규모의 신용공여, 연대보증을 제공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에 공사비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는데 효과는 없었고, 또 지난 5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조합 내부 문제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기준에 공정률이 약 22%의 공사가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 분양을 실시해야 되는데, 분양을 하려면 조합 총회를 열어야 되고, 또 대조 1구역 조합장 자리가 지난 2월 이후에 10달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무대행을 지정을 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항고로 총회 자체가 열리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공사비 지급이 언제 가능할지 시기에 제로인 상태입니다.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더 투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건설업계에서는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사태 때보다 현재 대조 1구역 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대기업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사비를 못 받고 있다 하면 일반 2군, 3군 건설사들은 더더욱 공사비를 갖다 지금 못 받고 있는 업장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PF 문제가 또 내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집값이 하락이 된다라는 또 주장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도 이제 걱정은 또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면 이제 조합과 시행사, 시공사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난 보니까 둔촌 주공 사태 때도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6개월간 이런 공사 중단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게 공사 중단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제 조합원 분들과 또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또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2026년 1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2026년에도 입주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지금 제가 조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었지만, 이런 사태가 또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2026년 1월보다는 또 하반기로 또 늦춰지지 않을까, 또 걱정도 상당히 많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면 금융비용 증가라든지 공기 연장 등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에 따른 세대당 추가 분담금이 지금 현장 추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5천만 원 수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에 조합원들 분양가가 7억에서 8억 사이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10억 가까이 이제 입주 때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또 예상이 또 되면, 반대로 또 일반 분양가는 또 8억에서 또 10억 정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이 사태가 또 장기화된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는 못해도 정말 10억은 가뿐히 또 넘어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부재 상황이 지속돼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분양 일정 확정 등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조합의 빠른 사업 정상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좀 밝혔고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좀 이야기 드리는데, 은평구 대조동 엄밀히 따지게 되면 가련 1구역과 그 다음에 불광 5구역, 그 다음에 대조 1구역이 이 세 개가 은평 3대장인데, 저는 그래도 이 대조 1구역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거고, 그 다음에 불광역과 연신내역을 갖다가 다닐 수가 있으면서 또 평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입지다라고 해서 제가 올해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또 이런 사태 때문에 대조 1구역이 지금 공사가 멈춘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안타깝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지금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대조에 일반 분양이 아니죠. 조합원 분양 분이 있어요. 친한 형님이나 뭐 누님들이 이쪽에 지금 많이 또 내 집 마련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는 정말 지하철역을 갖다가 이 4개를 끼고 있으면서 불광역과 뭐 역천역, 그 다음에 연신역까지도 충분히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불광역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남자 걸음이면, 빠른 걸음이면 5분에서 뭐 7분, 8분 이내에 걸어 다닐 수가 있고, 또 NC백화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울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불광역은 뭐 15분이면 종로 3가를 또 다닐 수가 있는 정말 황금 입지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불광역에 또 서울 혁신파크도 지금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또 12월에 또 연신내역으로 또 GTX-A가 또 다니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정말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입지이고, 또 새아파트라는, 또 은평구에 또 새아파트, 지금 녹번에 있는 새아파트보다 또 연식도 2026년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일반 분양을 또 목 빠지게 또 기다리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조금 또 딜레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에 8억 하던 새아파트가 12억으로 꽁충, 월급 그대로인데 한숨이 나온다. 정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이 44%가 지금 오른 것으로 조사됐고, 재건축 공사비도 이제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열리는 등 경험 못한 공사비 인플레이션이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감다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막연하게 재건축 재개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가 신축 아파트가 분양받을 수 있으면 분양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항에 있는 제일풍경채가 지금 8억이라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2026년이 되면 비싼 아파트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2년 전, 3년 전 분양가가 비싸다, 또 뭐 올해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지만 지금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하는 2025년, 2026년에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의 가격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고양시 아파트의 그런 지금 평당 건축비,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정말 낮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지금 고양시에 2천만 원보다 구축 같은 경우가 좀 낮은 아파트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지금 신축 분양가가 좀 너무 비싸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9억 이하, 이제 10억 이하도 지금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도 2천만 원을 넘어섰고, 평당 평균 가격이 올 1월, 3월에 비해서 이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내년에 분양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내년에 이제 분양하는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항지구에 있는 뭐 반도라든지 비산블럭, M1블럭하고 이제 장항지구 2개 필지가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이제 덕원에 있는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또 장흥면 3알에 있는 이런 거라든지, 또 창릉에 있는 3기 신도시 말고는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2, 3년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는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 분양가 상승세가 규제 지역이 대폭 풀린 데다가 또 원자재 값과 인건비마저 폭등한 영향이 크다. 문제는 내년에도 분양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고, 일단 환경 및 안전 규제로 아파트 공사 기간이 요새 들어가지고 예전 2, 3년에서 4년가량으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아파트 분양을 갖다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가지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아파트 분양 물량도 내년, 내후년이 많이 줄어든다는 말씀 드리고, 차라리 나는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창릉의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내년에 2030 국토교통 탄소 중립 로드맵 실행에 따라서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축 비용이 또 늘어나고, 또 국토교통부의 이제 층간소음 대책에 따라서 슬래브 두께도 높이거나 또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공사비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재건축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여의도 공작 아파트의 경우에도 평당 공사비가 1,07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년 초라도 이런 공사비 때문에 8억, 9억에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아니다, 나는 차라리 새 아파트에 그런 분양가를 주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갖다 내가, 아니면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를 내가 내 집 마련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9억 이하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 더 나가서 창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민간 분양가는 9억 이하로 고양시도 분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 공사비를 절감하고 어찌됐든 간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8억에서 9억 사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꼭 아시고 내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2023년 이제 마지막 주에, 물론 제가 감사 스마일 또 내일도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해서 이야기 드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을 또 준비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의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또 이제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내년에 집값이 하락한다, 내후년에 더 떨어진다, 이런 분도 있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 올라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그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2030, 그 다음에 40, 50, 60, 70 세대들과 상담, 면담,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그런 니즈라든지 수요를 일단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분명한 거는 내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아파트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세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8억 했던 아파트가 12억까지로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 12억 이하에 있는 이런 구축 아파트를 갖다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구축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왠지 구축 아파트 사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가가 그래도 분양가보다 구축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분양 가격보다 아직 더 싼 아파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일풍경채, 장항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청약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고양시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고양시에도 이제 아파트 분양가가 8억 이하로 나올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내일 저녁 라이브 시간 때 많은 이야기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유료 상담인데 실시간 채팅으로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떤 주제라도 어떤 뭐 고민 사항이라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내일 라이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도별 평균 분양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이 데이터를 갖다가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서울은 10억 이하 없다. 그 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8억 이하의 신축 분양가가 나오지 않는다. 이 사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입니다. 일단 건강하시고, 이번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